우리의 신체 중 가장 중요한 곳 중에 하나인 바로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시각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확인하고 판단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까지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눈동자를 추적해서 정보를 얻는 시선 추적 기술에 대해서 자, 오늘 비주얼 캠프의 박재승 대표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선 추적 기술을 만들고 있는 비주얼 캠프의 박재승 대표와 함께합니다. 일단 CES에서 혁신상 수상하셨다고 하는데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이 시선 추적이라고 하면 예전에 사실 몇 년 전에 이제 게임에서 많이 봤던 그런 기술 같거든요. 네. 지금 만들고 계시는 시선 추적 기술 어떤 겁니까? 기술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예. 이제 시소라는 그 시선 추적 기술 소프트웨어가 회사의 브랜드 이름이고요. 네, 시소요. 네, 시소는 영어인데 보니 어때?라는 의미입니다. 예. 이제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영상이나 그다음에 사진을 볼 때 그 동공의 움직임을 디텍팅을 해서 동공 움직임. XY 좌표값에 매핑을 시켜주는 기술인데 네. 조금 어렵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스마트폰에는 그 카메라가 다 내장이 돼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카메라가 이제 사용자의 시선을 그 움직임을 디텍팅을 합니다. 특히 동공을 본다는 거죠. 이 카메라가 이제 동공을 보게 되겠죠. 예. 그 이제 동공의 움직임을 통해서 입력을 하거나 또 그 시선이 담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방송에서 이제 멘트가 틀리면 동공이 막 흔들리거든요. 그때 그제 그런 것도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그 눈은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네, 거짓말을 못 하고 당황하는 모습도 네, 네. 찾아낼 수 있고 네. 무슨 생각하는지도 알 수 있고.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신체 중에는 다양한 감각 기관이 있습니다. 뭐 시각, 촉각, 후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각, 시선, 눈에 집중했던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들이 이제 해외 이제 투자라든지 예. 이 회사를 설명하러 나갔을 때 마지막 멘트를 eyes don't li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Eyes don't lie. 눈은 거짓말 안 한다. 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그다음에 웹을 사용할 때 주로 이제 클릭을 하게 되잖아요. 네. 손이 이제 클릭을 하게 되는데 클릭은 다양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클릭하는 손이 거짓말합니까? 예. 어떻게 합니까? 자기하고 의도 없이 눌리기도 하고. 예. 그 눈은 일단 그 보게 되면은 예. 거짓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대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네. 이 기술이 사실 1937년도에 나온 아주 오래된 기술이거든요. 1937년이요? 예, 꽤 오래된 기술, 거의 1세기가 다 지나간 그러네요. 기술인데 예. 이 기술을 저희들이 유심히 보니까 사업 창업 아이템으로는 이 기술을 조금은 보급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가격을 좀 낮출 수만 있다면은 사람한테 큰 편익을 줄 수 있고 또 사업화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예, 우리가 잘 아는 그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 아시잖아요. 예. 그 박사님이 사용했던 눈으로 작동하는 컴퓨터가 예. 그 주변 기기를 포함해서 약 한 2억을 호가했다고 합니다. 엄청 비쌌군요. 네네네. 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고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화만 시킬 수 있다면은 꽤 그 사람들한테 편익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확신을 한 거고요. 의료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의 감각기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감각기관이 눈이다. 눈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군요. 1937년에 나온 기술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스티븐 호킹 박사가 타던 컴퓨터 휠체어가 2억이 될 때까지 단가도 못 낮추고 사실 그렇게 보급도 못했던 이유도 사실 궁금해지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고가였고요. 예. 그다음에 그 하드웨어도 굉장히 고가였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저희들 기술은 그런 어려운 기술들을 보고화시켰다. 그리고 실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활용을 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하고 계신 기술이 이제 사실상 현대화된 시선 추적 기술인데 보통 어디에 쓰일 수 있습니까? 저희 회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면서 예. 온라인 교육이 이제 대세가 됐잖아요. 예. 온라인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단방향입니다. 단방향이다. 예, 인터랙티브가 안 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 누르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거는 인터랙티브라고 할 수가 없습니까?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학생이 예. 강의를 듣고 선생님은 학생이 뭘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또 학생은 또 선생님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죠. 사실 게임하고 있는지 모르죠. 네, 그 부모들은 또 뒤에서 또 감시를 하고 있죠. 예. 그점에 저희들은 회사가 위기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되려 기회로 반전을 했거든요. 이런 거죠. 이제 학생이 공부를 할 때 온라인 수업을 할 때에 시선의 그 위치를 잘 디텍팅을 해서 네. 화면을 응시하지 않는다거나 존다거나 이제 알람을 울리게 합니다. 무서운 기술이군요. 네네. 이게 어떤 측면으로 감시라는 측면이 좀 있는데 예. 사실 그 학습의 궁극적 목표는 성적 향상이지 않겠습니까? 네, 집중과 성적 향상이죠. 결국은 집중을 하면은 성적은 향상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기술이 지금 우리나라의 글로벌 교육업체에 예. 뭐 교원, 그다음에 비상, 예. 아이스크림 외주, 예. 웅진, 예. 그다음에 메가스터디 이렇게 예. 이 메이저급 사교육업체들은 상장사들이죠. 거의 다 공급이 되어서 상용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만들고 계신 있는 그 기술이 예를 들면 이 업체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뭐 아이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인터랙티브하게 만드는 게임형 교육 프로그램 이런 데 지금 다 들어간다는 근데 얘기죠. 그런 쪽으로도 다 적용이 다 가능하고요. 예.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그 학생이 그 온라인 강의 예. 때에 그 어느 구간에서 졸았는지 어느 구간에서 문제에 대해서 좀 몰랐는지 또 예. 멍 때림이 있었는지 예. 이런 것들을 사용자의 시선을 디텍팅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주고 그랬을 때에 이제 선생님들이 어느 구간에 안 봤다. 그랬을 때는 또 교화가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교육을 이제 강화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공통적으로 집중력이 급 저하되는 구간이 있다면 요거는 방법이 잘못됐거나 네네. 내용을 바꿔야겠구나. 네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는 이제 교육 분야였었는데 실제 처음에 이제 이 기술이 만들어지고 처음에 이제 상용화가 된 것이 전자책 업체인 밀리에서제라는 그 전자책 업계가 있습니다. 밀리의 서재요. 네네. 예. 거기에 페이지를 눈으로 넘기는 기술이 저희 예.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휠체어를 작동하기 위해서 네.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우리 회사의 SDK를 깔게 되면 네. 눈으로 이제 작동이 되게 되겠죠. 휠체어를 눈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네. 좌우로 그다음에 전방 후방으로. 어. 그거는 기술이 이제 일단 시험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하나 대표적으로 그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데 지난해 저희들이 그 미국의 워너 브로더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영화사죠. 예. 굉장히 큰 영화사인데 꽤 오랜 동안 저희 회사 기술을 이제 검토를 하고 공식적인 계약을 맺었는데 그 사례는 그 워너에 있는 약 10,000명의 패널들에게 저희 회사 기술을 적용한 영화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용자들이 어느 씬에 호감을 가졌는지 많이 머물렀는지 이제 그런 정량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뭐 맛보기 영화를 만든다거나 포스터를 만들다거나 예. 그리고 향후에 그렇게 흥미도가 높은 그 씬의 콘텐츠의 영화를 뭐 제작한다거나 예. 뭐 그런 쪽으로도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교육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 그리고 장애인분들의 활동을 돕는 분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보여주는 모든 것 미디어 분야에서도 어디에 집중을 하고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툴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군요. 잘 보신 건데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입력에서 머물렀다가 예. 지금 이 입력 수준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분석해내는 쪽으로 예. 니즈가 지금 많이 확장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그냥 보는 거 말 그대로 이제 고 스티븐 호킹 박사가 했던 것처럼 보면은 가는 정도. 네, 그냥 입력을 예, 하게 입력 되겠죠. 자체로 네. 가는 건데 지금은
이게 어떤 데이터를 의미하는지까지 분석을 하는 용도로 네. 지금 쓰이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어떻게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쓰는지가 좀 궁금하는데 뭐 예를 들어 예전에 예능에 나왔던 것처럼 어떤 사진을 보여주고 뭐 이렇게 눈을 추적하는 점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워너브로스뿐만 아니라 이제 아모레 퍼시픽에도 저희 회사 기술을 공급했는데요. 네, 코스메틱 회사죠. 네네. 예, 보통 이제 코스메틱 회사에서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을 때 예. 그 광고의 효과, 그 상품의 효과성을 이제 분석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 사용자의 숨은 니즈, 언베트 니즈라 그러는데 눈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용자의 그 점들을 보면은 이 상품이 얼마만큼 고객들에게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있는지 그 숨은 그 사람의 의도들을 다 간파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랬을 때는 앞으로의 광고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예. 그다음에 홈페이지의 그 광고의 위치라든지 예. 제품의 어떤 방향성까지도 다 눈의 움직임을 통해서 분석해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회사가 광고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 모델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손에 들고 있는 화장품을 사람들이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라든지 어딜 보는지를 네. 추적하는 데 쓰이겠군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상당히 뭐랄까 유용해 보이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기술입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들 원하겠어요, 이 기술을. 예, 지금 그 광고 쪽뿐만 아니라 예. 근데 다양한 산업에서 아마 이 기술이 아마 확장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쩐지 미소가 굉장히 크게 지금 미소를 띠고 계십니다. 자, 조금 더 이제 공익적인 목적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볼 텐데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분야가 이 시선 추적이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특히 뭐 글을 읽는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 그다음에 치매라든지 자폐증 환자분들을 좀 감별하고 그다음에 미리 예방하는 데 쓰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세상에 없던 새로운 바이오마커가 우리 회사 기술로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바이오마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인지하는 능력들을 예. 구별해내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먼저 말씀 주신 그 난독증에 대한 적용 사례를 보면은 예. 저희들이 이제 과기정통부의 과제를 통해서 개발을 완료를 했거든요. 벌써 끝냈습니까? 네, 끝내고 작년 그 연말에 그 초등학교 두 군데에 난독증 진단 시범 서비스를 했습니다. 네, 테스트를 했더니 예, 한 600명 데이터를 모았는데 꽤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를 했고 예. 지금은 몇 개의 지자체하고 협업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난독증의 유병률이 대한민국의 5% 정도를 상회한다 그러거든요. 미국의 예를 들면 난독증 유병률이 10%를 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안 그래도 출생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예. 이 성장한 아이들이 그 성장 초기에 난독증을 짚어내지 못하면 오랜 생활 굉장히 힘들게 생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본대요. 나이도 적은데. 예, 그래서 지금 스웨덴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3번, 4번 그 난독증 진단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반복적으로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나라 공교육에도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다방면으로 지금 뛰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조금 전에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알츠하이머, 치매 쪽은 그 이대 목동병원,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디지털 헬스케어 쪽 스타트업인 하이, 예. 그다음 미국의 알토이다라는 회사에 저희 기술을 적용해서 예. 시범 사업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ADHD인 경우에도 아주대병원하고 이미 이제 실험을 마쳤습니다. 기존의 진단 이상의 데이터를 확보했다라는 그런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앞서서 이제 아이들 이야기하셨는데 요즘 아이들이 이제 문해력이 이제 어문 문해력이 너무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져서 ADHD의 발생률도 급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제 집중력 그리고 어떻게 이 글을 읽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다 연관된다고 보거든요. 예. 교육계에서는 이제 문해력과 그다음에 그 ADHD 다 이제 연관을 시켜서 예.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희들이 초기에 이제
사교육업체의 학습 집중도 솔루션으로 들어갔다가 네. 지금 문해력 쪽으로 그 읽기 능력을 향상하는 쪽으로 그 니즈를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읽기 능력을 향상하는 새로운 하나의 앱을 하나 런칭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네. 그 리더라는 앱인데 읽게 하다, 읽다라는 뜻인데 한 7분간 정도 이 앱을 사용하면은 매일 읽기 능력이 향상이 되는 그런 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시선 추적 기술이 들어가 있고 그 챗 GPT까지 적용을 해서 본인에게 맞는 지문들이 형성돼서 생성돼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런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요즘 친구들이 사실 코로나 마스크 시대를 겪으면서 말하는 능력, 글을 읽는 능력이 상당히 저해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글을 통해서 시선 추적으로 좀 확인을 좀 먼저 해봤으면 하는 네, 네.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 시선이라는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점점 돼가고 있기도 하고 쳐다보는 것 자체에 대한 불법성을 따지는 경우도 상당히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프라이버시 문제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자주 이제 받는 질문인데요. 저희들은 그 사용자의 시선 데이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시선을 하신다면서요? 네, 그 데이터는 표본의 일부분일 뿐이고요. 예. 그 대중의 데이터 중에서 그 사람이 어디에 이제 호감을 가지는지, 어디를 집중하는지 거기서 그 숨은 니즈를 분석해낼 수가 있는 점이 있는 반면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의료 쪽은 조금 관점이 달라지겠죠. 그러다 하더라도 뭐 IRB라든지 윤리 규정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규정을 따르면은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나라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듯이 여러 가지 그 기술과 관련된 법들이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누구를 특정하고 이제 성별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불특정 다수로 지금 수집을 먼저 하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군요. 네. 근데 이제 오래된 기술을 새로 발굴해 갖고 원래 교수님이셨잖아요. 이제 원래 예. 창업자입니다. 창업자였고 지금 겸임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선 추적 기술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노력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해외에 이제 박람회 가서 수상도 많이 하셨는데 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50대 제가 창업을 했거든요. 어이구, 늦게 하신 거 아닙니까? 네, 50대 창업을 하고 성공하셨습니다. 수많은 그 위험의 강을 건너다 보니 지금 이제 이 순간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저희들이 이제 CES에는 그 작년 그다음 올해 연속 기술 혁신상 수상을 했고, 예. 21년도에는 그 스페인에서 매년 열리는 MWC 네. 모바일 전시회에 저희들이 인더스트리 X 부문에 스마트폰에 눈으로 이 작동을 하는 세계 최초 상용을 한 쾌거로 예. 글로벌 어워즈 수상을 했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는 많이 그 인정을 받았다. 반면에 이제 이 너무나 혁신 기술이다 보니까 각종 인더스트리에서 받아들이는 데에 대한 괴리감이 좀 있거든요. 시간도 걸리고요. 예, 꽤 이제 그런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올해 작년 연말 기점으로 시작해서 이제 올해부터 상당히 본격적으로 매출도 수치로 나타나는 것 같고 네. 또 각종 산업에서도 그 니즈가 명확해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제일 뭐 어려운 상황들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시선 추적 기술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이 사실상 정말 산업화의 원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다양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시선 추적 기술의 독보적인 저희 기술을 가지고 정말 글로벌에 그 사스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를 예. 해보는 게 제 꿈이고요. 예. 요즘 보통 사람들이 이제 빅데이터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굿데이터의 시대가 돼야 된다. 빅에서 굿으로. 네. 예. 근데 사실 그 데이터가 많다라는 거는 참 좋은 의미이기도 한데 이 개비지가 인이 되면은 나오는 것도 쓰레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팬데믹 이후에 그 영상의 시대로 변화가 됐는데
그 영상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분출되고 있잖아요. 네. 그 영상들을 정제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비정형 데이터가 영상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로 봐야 되거든요. 네. 비정형 데이터를 개량할 수 있는 기술은 시선 추적 기술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기술들이 결국 모든 산업에 적용이 되겠지만 적어도 사람한테 편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데이터, 좋은 기술, 그리고 사람한테의 편익,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시는 비주얼 캠프의 박재승 대표였습니다. 오늘 추적 기술, 시선 추적 기술 이야기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파도가 한번 들이치면은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블록체인이 처음인 여러분 지금 주목하세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들은 가상화폐를 신규로 발행하기도 하고 전 세계로 유통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경제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에 오래 활동하면서 초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FTX 사태처럼 거래소를 과신해서 거래소에 많은 돈을 넣어두었다가 큰 피해를 보신 경우도 봤습니다. 코인을 잘못 전송해서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있었고요.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할 때 네트워크 선택을 잘못하셔가지고 힘들게 복구하신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갑 보안을 잘 모르셔가지고 해킹 또는 피싱을 당해가지고 큰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피하고 이겨내기 위한 기본기를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강의를 볼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하루에 1시간씩 딱 일주일만 투자하십시오. 블록체인의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초보자들을 위해서 기초와 실전을 융합해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쉬운 개념 설명입니다. 지갑 만들기, 전송, 들어는 봤지만 알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용어 정리입니다. 하드포크, 스테이블코인,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용어들을 제가 또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실전 적용입니다. 기초적이지만 막상 닥치면은 초보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있죠.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립니다. 블록체인과 친해지는 가장 쉬운 지름길,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